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대여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푸바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건 아닌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건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등 자이언트 판다 4마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중국 측에 이 판다를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도 4마리가 에버랜드의 판다월드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팬더는 푸바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푸바오는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 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다를 조금 더 빌려달라고 저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스마일 외교, 그다음에 감성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마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판다 기증 장소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동물원이랑 판다랑 무슨 연이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 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치동물원은 1992년에 광주에서 개장된 동물원인데요. 작년에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 종의 이 동물들이 있고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도 관리하고 있어서 판다같이 특별히 관리돼야 될 어떤 이 멸종위기종의 사육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치동물원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아무래도 호남권 최대 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의 판다를 이게 오게 된다면 아마 그 효과를 기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2년 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이 푸바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푸바오는요. 한국에서 출생한 판다 1호입니다. 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인기도 있었는데 중국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푸바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반환된 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재대여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첫 번째 사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다시 오면 좋겠지만 제대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미 판다 대여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판다 한 쌍이 한국으로 오려면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워싱턴 협약에 의해서요, 이 멸종위기종인 판다 같은 경우에 상업적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판다는 모두 소유권이 중국에 귀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 체결된 협약에 의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대여된 나라에서 판다가 출생하는 경우에도 4년이 지나면 중국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푸바오의 경우가 그렇죠. 아마 이런 이 워싱턴 협약과 중국이 다른 국가의 동물원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서 아마 우치동물원의 판다를 대여하는 협의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대통령이 5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자마자 6일 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중국 당국 국장과의 협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마 네. 우치동물원의 이 사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의 일부 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장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이요,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확신하는 사건만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 제 그 추측으로 95% 이상은 유죄 판결 나올 거고요. 네. 한 5, 6% 정도나 유죄가 나올까 말까, 무죄가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져야 되냐면 검찰한테 맡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찰의 고위직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수사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왜 특히 정치권에서 항소 여부나 기소 여부를 관여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고, 그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곽규택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 국무총리나 법무장 공개적으로 이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항소 포기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려면 검찰의 입장은 항소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관여해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안이고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사건 직후에 정부에서 진위 확인을 했고, 또 직후에 있었던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보면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이 국방위 간사도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이건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월북 몰이를 전제로 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고발을 함으로써 사건이 다시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그런 전반의 사정, 그리고 실제 관련돼서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1심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일부 항소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왔던 그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일부 항소라는 선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하다라고 검찰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기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소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항소까지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고 포기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다툼의 법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1심 판결문은요, 그 검찰한테 숙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돼서 무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항소해서 다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상고 포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는지, 이런 게 법조계에서는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